기반으로 해서 NFT 중에서도 게임을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고요. 원래 웹3 개념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좀 제가 최근에 그 플레이 투 원 관련된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도 그냥 조사하는 김에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NFT 워낙 핫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NFT 중에서도 뭐 엑스 인피니티가 굉장히 핫하고 많이 뜨게 돼서 이제 국내에서도 플레이 투 원 개념을 좀 적용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UA에 대해서도 최근에 미드4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 그 안에 있는 에셋 같은 것들을 NFT화 해가지고 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었고요. 뭐 NC소프트라든지 엠마블, 뭐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게임빌 같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을 뭐 넣고 싶어서 게임에 있는 에셋들을 NFT화하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게임 회사들이 단순히 NFT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이 조금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이 뭘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여러분들은 플레이 투 언을 어떤 개념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혹시 한 분만 조금 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뭐 민호님, 게임하면서 돈 벌기? 아, 네. 단순히 이제 게임하면서 돈 버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시드라는 그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리스트에서 플랫폼 매니저를 이제 지원하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이제 질문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 이제 엑스 인피니티가 급성장한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걸 시사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게 엑스 인피니티를 특별하게 언급한 이유가 엑스 인피니티가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정립한 최초의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이게 엑스 인피니티를 이제 창업한 코파운더들하고 초기 팀인데요. 엑스 인피니티 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그 크립토 키티라고 이제 NFT 했을 때 제일 처음 언급이 많이 되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 크립토 키티 커뮤니티에서 이 친구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크립토 키티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엑스 인피니티 코파운더들이 뭐 어떤 거를 느꼈냐면 NFT를 생산하는 게 결국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NFT 생산이 사람이 들이는 이제 일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그런 리소스와 관련이 있어야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 인피니티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엑스 인피니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처음에 이 엑시라는 그 NFT화된 그 캐릭터들을 세 개를 구입을 해야지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 엑시 인피니티의 이런 뭐 엑시를 사기 위해서는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지불을 하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이후에 이 엑시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그 SLP라든지 자산 토큰 같은 것들 이제 캘 수 있는데 이게 어드벤처 모드라든지 아레나 모드 두 가지로 이제 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뭐 미션 같은 거 클리어했을 때 이제 경험치 같은 것들 이제 토큰으로 받는 방식이고요. 아레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운 이 엑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엑시와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면 또 보상을 받는 구조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어요. 엑시 인피니티 자체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포인트를 모았을 때 뭐 브리딩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엑시끼리 교배를 해가지고 새로운 엑시를 만들어서 그런 걸로 또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거나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엑시 인피니티에서 브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엑시 인피니티 토큰이 또 필요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엑시 인피니티에서 초기에 이제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유저들이 그 많이 언급을 했던 게 이런 경험치를 거래 가능한 토큰화 했을 때 아까 방금 언급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이게 게임 플레이한 것들이 이런 토큰화를 통해서 좀 많이 레버리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 게임을 했을 때 토큰으로 보상을 하는 체계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엑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엑시 플레이어들이 이 유니스왑의 유동성 툴을 좀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NFT 개념하고 디파이 개념을 좀 합쳐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플레이 투 원이라는 개념을 좀 만들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플레이 투 원이 웹3 트렌드를 어떻게 반영하는가라는 거를 좀 살펴보면, 이 플레이 투 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이 반중앙화, 그러니까 탈중앙화 개념하고 유사한데, 가치를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 플랫폼 내부에 재참여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앱스토어라든지 뭐 플레이스토어라든지 기존에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에서 그런 플랫폼을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앱스토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수수료를 30%에서 40% 정도 떼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를 좀 살펴보면 보통 어떤 식으로 게임을 출판하냐면, 이제 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팀이라든지 게임 퍼블리셔 같은 플랫폼, 그러니까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게임을 유통해서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달해주는 퍼블리셔들이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제작사에서 게임을 제작해서 보통 퍼블리셔를 통해서 글로벌로 배급하거나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또 중간에 유통망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커미션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작사에서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많아봐야 40%에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어, 그 최근에 배틀그라운드 책이 나왔었잖아요. 그걸 읽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게임 제작사도 그렇고 이제 플레이어들도 그렇고 게임이라는 게 실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임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다라는 공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되고, 유저들 입장에서도 이제 게임 에셋들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게임을 접고 다른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게임에 종속되는 결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이 NFT화 하면 이 자산을 이제 매각을 하고 다른 게임으로 이제 옮긴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 사람, 뭐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베네핏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가면서 웹3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런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lay to Earn이라는 개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엑시라는 이제 서비스가 좀 성공한 방식을 차용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 엑시라는 게임도 그렇고 P2E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 성장에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자본 유입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이 자본을 유입할 수 있는 사이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그러면 이 자본을 유입하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이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플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들을 이 생태계에 계속 들여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단순히 이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거야라는 가치만으로는 이게 실제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시에서도 강조하는 게, 우리가 실제로 엑시를 통해서 뭐 베트남 사례처럼 굉장히 많은 뭐 경제적인 가치도 창출할 수 있지만 결국 이 게임이라는 것을 재미로 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보여주냐 하면, 실제로 엑시에서 한 뭐 1,000만 개 정도의 엑시가 존재를 해요. 마켓플레이스는. 근데 그게 실제로 세일이 되고 있는 거, 세일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일이 되고 있는 거는 60만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8, 90%가 세일이 되지 않고 실제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게임을 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이 생태계를 계속 유지하고 자본을 유입시키려면 네트워킹을 좀 더 활발을 하고 이 엑시 서비스 자체가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그래서 엑시는 이제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하고 있지만 초창기부터 디스코드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엑시는 좀 더 이제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스콜러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콜러십하고 길드라는 그런 어, 뭔가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디스코드에 길드라는 그런 채널에 들어가서 보면 이 XCS에서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길드를 만들어서 엑시를 하고 싶은데 초기에 엑시를 하기 위해서는 세 마리의 엑시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빌려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얻은 리워드 같은 것들을 그걸 빌려준 사람한테 뭔가 이자처럼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NFT 시장 그리고 플레이 투 언 시장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를 하는 장치들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엑시는 조금 특이한 게 이 블록체인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거의 50%였고 NFT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한 75%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좀 더 지속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엑시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 인피니티하고 로빈 월렛하고 조금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이제 확장 가능한 측면에서 조금 보자면 이제 P2E 에셋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그리고 저가치가 되는 트랜잭션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소규모 저가치 거래들을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가스 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유지하는데 유지 비용이 굉장히 크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혜인님이 설명해 주셨던 이제 사이드 체인 개념이 좀 들어가서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을 만든 게 이 로빈 월렛이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 인피니티를 만들었던 마비스에서 직접 로닌 월렛을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로닌을 통해서는 그런 가스피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는 구조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로닌 런칭 전에는 한 38,000원 DAU를 찍었다면 런칭 후에는 이 스콜러십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스콜러십 통해서 이런 그 엑시 뭐 에셋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유통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제작사에서 이 엑시를 매입을 해가지고 또 스콜러십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활발하게 이 트랜잭션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레버리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지갑만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생태계를 확장을 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200만 40배 DAU로 좀 확장을 했다라는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기간 동안 확장이 된지 모르겠지만 이 이런 식으로 사이드 체인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도 뭐 플레이 투 언을 좀 어,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도 확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더 이제 확장을 한 게 P2E 기반의 이제 다오인 이제 일드 길드 게임즈라는 게 있어요. 뭐 YGG라는 건데 디파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코인 생태계, 대출이나 담보 같은 개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이나 뭐 NFT도 어딘가 넣어두면 이제 수익이 생기거나 하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제 YGG 창업자인 나이존이 인피니티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엑스 인피니티를 열심히 하면서 엑시 자산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들고 있다 보니까 이 자산 가치가 오르게 되면서 이 자산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좀 더 자기의 수익이 좀 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YGG가 이제 만든 게 이 다오를 통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다른 게임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게임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서 얻은 뭐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에셋 등을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유저들한테 그거를 이제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랜딩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저들은 그런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높여가지고 더 돈을 벌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지불하는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다오를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좀 P2E가 좀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YGG가 하는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생각해 보면 금융사에서 뭐 항공기라든지 선박들 같은 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냐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이런 고가의 이제 상품을 사기 위해서 좀 높은 이자율을 받고
이제 대출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제도권에 있는 것들이 NFT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쪽 컨셉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P2E 개념이 어떻게 확장될 건가 하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X1이라고 단순히 이제 게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컨셉의 이런 플레이2원과 비슷한 이런 토큰화나 NFT화를 해가지고 좀 더 뭐 커뮤니티를 만든다든지 해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형태 서비스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엑시 같이 이런 P2E 기본의 게임들이 이제 추구하고 있는 바는 결국에는 뭐 P2E가 게임이기 때문에 NFT라는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지갑을 만든다든지 하는 과정이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추성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P2E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